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구구단이라는 여행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순수 자바를 사용해서 구구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다음 여행지는 만들어진 구구단을 생성자로 이동해서 구구단을 실행해 볼 것이고요. 다음 지점은 생성자에 있었던 구구단 로직을 메소드로 이동해서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로는 웹을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메소드로 만들어진 구구단을 호출하여 웹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 함수는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EST 컨트롤러의 매핑 정보를 호출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데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전체 여행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서는 자바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편집 실행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익스텐션 팩 for Java라는 익스텐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붓 익스텐션 팩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설치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만들어 볼 것인데 예를 들어서 2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1에서부터 2 곱하기 9까지의 구구단이 출력되어야 하는데 이때 단수 2단은 단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1에서부터 9까지 바뀌는 이 숫자들은 i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구단의 결과인 2에서부터 18까지의 값은 r이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 이 r이라고 하는 변수는 단 곱하기 i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셔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선택을 하시고요. 스프링 부트 버전은 가장 최신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랭귀지는 자바, 그리고 그룹 아이디는 임의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kr.zaptc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티팩 아이디는 실제로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패키징은 와로 만들 거고 버전은 뭐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지만 저는 17버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부에 기본적으로 설치될 디펜던시들은 롬복, 스프링붓, 데브툴, 스프링 웹, 그리고 타임리프 요 정도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구단이라고 하는 스프링붓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순수 자바를 사용해서 구구단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구단 안에 구구단 자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메인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수는 2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i값 1에서부터 9까지 바뀌어지는 숫자죠. 0으로 세팅해 놓고 변수만 먼저 선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단 곱하기 i라고 한 값이 입력이 될 것이고요. 구구단 실행 결과가 맨 처음에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수는 2단이 설정되어 있고 i는 i 플러스 1. 그러면 i가 0인 상태에서 이 1이라는 값으로 바뀔 거고요. 자, r 값은 단 곱하기 i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포맷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퍼센트 %s 곱하기 퍼센트 %s는 퍼센트 %s, 그리고 줄을 하나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센트 %s 안에 들어갈 값은 단위고, 두 번째 퍼센트 %s 안에는 i, 그리고 세 번째 퍼센트 %s 안에는 r 값.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구구단의 첫 번째 줄을 완성을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F4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2 곱하기 1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출력하기 위해서 i는 역시 똑같이 i 플러스 1, 그럼 i가 2가 되겠죠. 그리고 r은 역시 단 곱하기 i. 출력문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떠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hift 5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도 역시 연이어서 i는 i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i가 3이 될 것이고, r은 단 곱하기 i, 그리고 출력 문장은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해서 실행을 역시 해보도록 하면 구구단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 i는 i 플러스 2를 해서 i가 9가 됐다면, 그죠? 결과치가 9가 됐다면 r은 역시 단 곱하기 i, 그리고 출력 문장은 역시 동일하게 같은 포맷을 가지고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물론 이제 4에서부터 8까지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2 곱하기 1에서부터 2 곱하기 9까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로직들을 생성자 안에서 작성을 해보자. 전체 지도를 보면 순수 자바를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해 봤고요. 다음 지점으로는 만들어진 구구단을 생성자로 이동해서 생성자를 실행함으로써 구구단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자를 상단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의 적용 권한은 퍼블릭으로 쓸 거고요. 생성자는 반환형이 없죠. 반환형을 아예 기술하지 않죠. 또한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생성자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떠서 이동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떠서 생성자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생성자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을 이 메인에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구단 G라고 하는 객체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실행을 하면 메인에서 있었던 구구단과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성자에다가 이동을 시켜놨고요. 2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만약에 5를 집어넣었다, 5단이 출력되도록 코드를 살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에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의 모양도 이에 맞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라고 하는 값이 단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위라고 써주고요. 역시 여기에서 선언한 이 단은 이제 중복되거나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5단이 출력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5단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객체를 생성할 때 9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9단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성자에서 99단을 출력해 봤으니 동일한 코드를 메소드로 바꾸어서 메소드 안에서 99단이 출력되도록 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랑 다르게 메소드는 반환형이 있어야 되겠죠.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으로 할 거고 반환형은 스트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프로세스, 생성자랑 똑같이 매개 변수를 받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에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 떠서 일단은 메소드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생성자에서 처리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이 프로세스라는 메소드에서 99단의 처리 결과를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string result라는 변수 하나 작업을 해 놓고요. 실제로 스트링보다는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상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스트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문장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 포맷을 사용해서 이런 문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들어진 문자를 리졸트에다가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출력 결과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진 다음에 해당 문자열을 리턴하고 그 결과를 메인 메소드에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꾼 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 결과를 살펴봤는데 실행 결과를 보면 99단 전체가 출력된 게 아니죠. 그래서 메소드에서 요 반복되는 부분을 포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i는 1에서부터 9까지 실행하면 되겠죠. i는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자, 반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반복되겠죠.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포문이 대신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서, 자, 포문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리졸트라고 하는 변수에 99단의 실행 결과가 다 누적이 될 겁니다. 그 값이 리턴이 돼서 이 하단에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코드를 수정을 했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살펴보면 99단 전체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기본 메인 함수에서 99단을 만들어 봤고, 만들어진 99단을 생성자로 이동을 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 봤고요. 생성자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그대로 메소드로 이동을 해서 메소드에서도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순수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웹을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붓 프레임워크에서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스 폴더 안쪽에 자바스크립트나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임리프를 사용하시려면 템플레이트 안에다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데, 우리는 타임리프까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테이틱 변수, 스테이틱 폴더 안에다가 HTML이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폴더 안에 구구단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한번 눌러주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기본 HTML 문서들이 만들어지고요. 구구단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들은 만들지 않고요. 스팸 태그를 사용해서 구구단. 자, 그 다음에 입력 상자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리고 밸류 값은 일단은 2단으로 기본 밸류 값을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요소를 핸들링하기 위한 id 값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단이라고 하는 id 값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버튼 하나 만들어서 실행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버튼이죠. 그리고 역시 id는 btn ru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btn run. 그리고 실행. 실행 결과는 div 창 안에다가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졸트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구구단의 실행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붓 대시보드에 대시보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구구단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 붓 프레임워크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 값으로 아무것도 설정한 게 없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8080.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리졸트 영역이 요 안에 밑에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시각적인 표현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CSS를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졸트 영역, 리졸트 영역. 일단 뭐 박스 사이징은 보도 박스로 일단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패딩도 적당히 좀 한번 줄까요? 패딩도 적당히 하나 주고, 외곽선도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형태로 색깔은 이런 식으로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스도 한 28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위아래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마진 탑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은 한 20픽셀, 그죠? 그래서 20픽셀은 너무 또 과하게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높이도 적당히 기본 높이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 하이트를 100픽셀 정도 줘서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좀 벌어지도록,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는 특별히 더 집어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크기를 조금 조정해 놨고요. 편의상 하단에다가 스크립트를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이 실행 버튼이 클릭됐을 때 표시된 단 값을 가지고 와서 구구단을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 버튼이 클릭됐을 때를 먼저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tn run이라고 하는 객체명으로 document.query selector에 샵에 btn run,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html로 만들어진 요 버튼이 btn run이라는 객체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btn run의 이벤트 핸들러를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클릭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값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은 단이기 때문에 단은 역시 document.query selector의 id 값이 단입니다. 그리고 value 이렇게 해서 단을 가져와 봤고요. 이 단이 정상적으로 갖고 와지는지 안 갖고 와지는지 콘솔에다 한번 출력해 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에다가 단 그리고 단, 그러면 버튼이 클릭되면 요 값이 콘솔 창에 출력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F12번을 눌러서 콘솔 창을, 개발자 모드죠, 콘솔 창을 띄웠고요. 자, 페이지를 다시 로딩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단 2, 그죠? 이 값이 콘솔 창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수를 바꿔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단. 자, 그러면 실행 버튼에 대한 코드와 입력된 단수를 가져오는 부분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확인했으니 콘솔 창에 출력하는 코드는 삭제를 하고 자,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 첫 번째 인수 값으로는 서버에 매핑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로 전달할 여러가지 옵션들을 맵 구조 형태로 작성을 해서 서버에 요청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는 매핑 정보겠죠. 그래서 매핑 정보는 99단 이라고 하는 매핑 정보를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 값에서는 메소드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헤더스 정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body, 실제로 서버로 전달할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메소드는 가장 많이 쓰는 뭐 get, post, put, delete 뭐 이런 것들인데 특별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스 정보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컨텐트 타입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JSON. 그래서 송수신되는 데이터 형태를 JSON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만약에 문자열만 집어넣는다, 하나의 문자열만, 그동안 텍스트 플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주고받는 정보들을 문자열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가지 정보를 하나의 문자열로 값을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JSON으로 바꿔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수신되는 값도 JSON 형태로 수신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정해야 될 값이 바디 정보인데, 실제로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서버로 전달되는 값입니다. 이 또한 JSON 구조로 만드는 것이 여러가지 편하기 때문에 상단에다가 파람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단이라고 하는 키값 안에 단. 자, 이렇게 정의해 두면 단이라고 하는 키값에 단이라고 하는 숫자값, 실제로 문자값이긴 하지만 이 값이 대입이 돼서 서버로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 파라미터 값을 JSON 구조의 문자열로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서 JSON.stringify에 파람 이렇게 집어넣어서 body 값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서버에 값을 전달한다고 해서
결과치가 바로바로 넘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딜레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딜레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동기화 블록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기화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어싱크라는 키워드를 함수에 어싱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함수 영역에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패치에서도 서버의 처리 결과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의미로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줌으로써 서버에서 비록 처리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들어올 때까지 얘는 다음 프로세스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변수 값이 정말 서버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구단을 만들었던 그 영역, 이곳에서 구구단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구단 컨트롤러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슬러시 구구단 이렇게 호출했지 않습니까? 이 구구단이라고 하는 호출 부분,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퀘스트 매핑이 정의될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소드 형태를 포스트로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스프링붓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트 타입의 포스트 매핑이라고 주면 포스트 형태로 들어왔을 때, 포스트 형태로 들어왔을 때 나에게 요청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매핑 정보를 선언을 해 주었고요. 이에 따른 실행 메소드 퍼블릭. 자, 요것도 나중에 수정을 할 거지만 일단은 스트링 타입으로 할게요. 그리고 메소드명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 부분에 json.stringipy의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요 메소드에 request body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맵 스트링의 인티저 그리고 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가 이런 정보로 정의돼서 문자열로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자바의 맵 구조로 전달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자, 메소드에 반환형이 있기 때문에 result라고 하고요. 그리고 return result 이렇게 해서 오류를 없애주도록 하고, 자,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든 이유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패치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전달한 요 값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클래스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얘가 컨트롤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에 REST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줌으로써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용자의 요청 정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REST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 파라미터의 구조가 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을 받아다가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이 될 것이고요. 맵.get 단. 자, 그러면 요 단이라고 하는 요 키 값이 맵의 키 값이 되고요. 그리고 입력한 단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거에 따른 밸류 값이 됩니다. 화면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기계 없이 그냥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페이지가 리로드가 되면,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 의해서 입력된 2단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5를 집어넣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5, 역시 9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된 결과를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의 파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스프링붓의 맵 구조로 변환이 돼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러가 테스트가 끝났으니 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놨던 이 9구단,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그 결과치를 컨트롤러 안에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된 단을 사용해서 9구단 클래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구단 역시 G는 new 9구단. 자, 그리고 리졸트에다가 지점 프로세스 그리고 전달받은 단. 자, 리졸트가 되기 전에 일단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었으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자, 이 결과 코드가 이 9구단 클래스에서 실행된 건지 이 컨트롤러에서 실행된 건지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 더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9구단 컨트롤러. 자, 그럼 9구단 컨트롤러가 출력되고 9구단 클래스에서 전달받은 9구단의 문자열이 출력되겠죠. 자, 그래서 단수를 좀 바꿔서 9단. 그러면 실행 결과가 9단이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99단 한번 볼까요? 99단. 99단. 자, 99단. 그렇죠? 자,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컨트롤러 자체에서 콘솔에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고 요 리졸트 값을 자바스크립트 이 패치 문장의 실행 결과 이곳에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그 값은 파라미터의 형태랑 똑같이 맵 구조가 가장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 값은 스트링 그리고 문자 밸류 값도 스트링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졸트라는 변수를 그대로 쓸 건데 맵에 스트링에 스트링 그리고 리졸트는 new 해시맵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템프에다 담는 걸로 바꾸고 출력하는 문장을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요 리졸트라고 하는 맵에 put 그리고 키 값을 리졸트로 하고 밸류 값은 템프로 요렇게 바꿔서 리졸트를 리턴하면 이 RESP가 그 값을 받아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마저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맵 구조로 전달됐으니 자바스크립트에서 맵 구조로 전달된 값을 데이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RESP 맵 구조로 전달된 값은 JSON 구조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RESP 값을 JSON으로 형변환을 해서 데이터란 변수에 담을 때에도 wait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변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뀐 값을 콘솔에다 일단 찍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리졸트. 여기서 이 리졸트는 요 리졸트를 뜻합니다. 맵의 키값을 의미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좀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2단이 콘솔 창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단. 그죠? 99단? 네. 자, 정상적으로 콘솔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 콘솔에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어디에다가 요 영역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이 div 태그의 아이디가 리졸트 영역이죠. 그래서 요것도 객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졸트라고 만들까요? 리졸트는 역시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에 샵 리졸트.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두고 하단에 이 콘솔 창에 출력되는 그 부분을 일단 삭제를 하고 나서 리졸트에 inner html 그리고 data.result.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출력하도록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줄튀기가 되지 않고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넘겨버든 데이터의 리졸트 영역에 있는 엔터키 기호죠. 엔터키 기호를 replac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BR 태그로 모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진 코드를 여기 오타가 났군요. 자, 다시 저장을 하고 리졸트 data.resolt에 있는 엔터키 기호들을 BR 태그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리졸트 div이죠. div의 inner html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수정했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웹브라우저에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로 만들어진 9단 출력 프로그램, 이 9단 출력 프로그램을 웹상에서 패치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가지고 9단이라는 리퀘스트 매핑, 그죠? 포스트 매핑이긴 하지만 포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넘겨받아서 제이슨으로 바꾸고 바뀌어진 데이터에서 엔터키를 BR 태그로 바꾸어서 div 창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여행지인 9구단을 기본 자바로 만들고 생성자로 바꾸고 메소드 형태로 바꾸고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REST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그 결과치를 웹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